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문재인을 찍은 청년들이 문재인이 말한 정의가 아니란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점차 문재인이라는 괴물의 실체를 조국이라는 인물 덕분에 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조국 사태를 보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더욱 세차게 몰아붙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6.25 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적이 누구인지 확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면 됐지만 지금은 아군이 적군과 야합하여 나라를 적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안락사 당하듯 조용히 죽어가는 합법적 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라는 괴물은 조국이라는 괴물을 데려와 국민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청문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 과거 이력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급진 좌파 단체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구속 수감받으며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마치 해명의 기회를 주듯 청문회를 개최해 준 것은 매우 큰 패착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없었어도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 강행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국민적 저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의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정 기능을 잃은 상태로 보입니다. 조국 같은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이 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사회를 전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국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이 정도인데도 아직까지 조국을 찬양하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쫓다 보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고쳐주시고 있는데 조국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뼈아픈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정의롭게 고치는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문재인의 적폐청산으로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선전하며 뒤로는 불의를 자행하는 치명적인 사회공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도덕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이 화합을 완수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되돌리는 사회인 공산사회로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눈먼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들려주며 마치 조금만 기다리면 사회가 깨끗해질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공산화를 지체 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관념적이라 그 잣대가 시대에 따라 주류 세력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초적 가치로서의 정의는 우리가 진리로서 지향해야 할 바이지만 법보다 정의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독점하는 세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사회보다 예측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측사회는 시스템 사회로 법의 잣대가 동등히 적용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때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측사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처벌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유익한지를 알고 행동하므로 미리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수 있고 앞날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사회에서는 정의의 잣대가 그때그때 바뀌게 되므로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시도라는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도라는 걸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준비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듯 살아갑니다. 서민에게는 관대하게, 부자에게는 엄격하게, 그러나 누가 서민인지 누가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므로 나는 서민인데 너무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너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정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단면입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선전해가며 사회 갈등을 조장해 국가를 전복시킵니다. 우리는 정의사회보다 예측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므로 그래야만 사람들은 계획이란 걸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을 때 시도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라는 것이 바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사회공학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